네, 2학년 3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시를 창작하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다시피 3월 30일까지 영어 학생에게 연습활동지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3월 31일 12시까지 트렐로에 여러분들이 만든 창작시를 제출하는 거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몇 가지만 공지사항을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학년 3반의 트렐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각자의 카드를 만드는 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를 좀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나마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벨을 만드는 것 했었고요. 그리고 날짜를 설정하는 것 같이 했었지요. 날짜는 3월 31일 15시까지였던가요? 네,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를 적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제목 옆에다가 바로 과제를 제출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연과 행이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으면 연과 행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출할 때 descrip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올리기 바랍니다. 올리는데 시 제목을 적고 시 본문을 적은 후에 그 이후에 창작 동기를 적어야 돼요. 창작 동기는 공백을 제외하고 435자를 저는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공백을 제외하고 400자였을 건데요. 400 공백을 제외하고 400자 이상을 여러분들은 창작 동기, 이 시를 창작하게 된 동기를 줄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태치먼트라고 되어 있죠. 어태치먼트. 여기에 예시를 만들었는데요. 이따가 여러분들 다시 공지하겠지만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시에 어울리는 사진과 배경을 만들어서 이미지 파일로 하나 올려주길 바랄게요. 원래는 색연필을 가지고 시화를 종이에다가 그리려고 했는데 선생이 똥손이에요. 내가 그림을 대따 못 그려. 그래서 나도 못하는 거를 학생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멋쩍은 일이라서 명구스러운 일이라서 내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와 어울리는 배경이나 그림을 깔아서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첨부 파일에 넣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 과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여기에 넣을 때 디스크립션에 시를 넣고 그리고 첨부 파일에 여러분들 시화를 넣는 것까지가 여러분들 일인데요. 조금만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미리 그 400자 이상의 창작 동기를 적을 것이라고 적어 놓은 거 있죠. 그리고 첨부 파일을 넣을 때는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창작 시의 분위기와 동기에 어울리는 배경이랑 그림을 넣어서 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요. 평가 기준을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지은 것을 평가하는 기준을 총 7가지 항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시를 중, 상, 하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텐데요. 잘 썼다. 이 정도면 깔끔하게 썼고 왜 이 시가 나왔는지도 연습활동지에 잘 나타나 있고 참신하다, 기발하다, 와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중은 줄 겁니다. 일단 중에서 시작할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중간 정도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에서 시작하고요. 그 중에서 우와 이건 좀 탁월하다. 이거는 이 중에서 조금 더
눈여겨서 볼만하고 이건 조금 더 참신하네. 와 이건 좀 더 신선하다. 와 이건 진짜 운율감을 요렇게 맞추기 위해서 애썼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상으로 점수를 올릴 겁니다. 근데 중에서 시작했지만 와 얘는 근데 정말 제출을 해 줘서 고맙긴 한데 진짜 억지로 썼구나. 그래도 억지로라도 내준 게 어디야. 그래도 고맙다 하는 친구들은 하로 감점을 하겠습니다.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상중하라서 기분은 좀 속상하겠지만요. 점수의 차이는 그게 크지 않습니다. 편의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중상하로 평가를 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시와 어울리는 그림을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애들을 먹이고 있으니까 밥을 넣었고요. 애들을 자라게 한다는 의미에서 나무 그림을 넣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교과서 81쪽을 펼쳐 주시기를 바랄게요. 교과서 81쪽을 펼쳐서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소설을 여러분들과 원래는 교실에서 봤어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게 되었네요.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박태원 작가의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먼저 이 소설을 한번 내용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근데 내용이랄 게 별로 없어요. 이 소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교과서 81쪽부터 여러분들이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1쪽에서 1번은 내가 찾았어요. 요 아무 의미 없이 종로 네거리를 걸어가는 구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형광펜이나 눈에 잘 띄는 펜으로 교과서에다가 테두리를 치고 1번 아무 의미 없이 종로 네거리로 걸어가는 구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교과서에다가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마 89쪽인가 90쪽까지 있을 겁니다. 교과서 본문이 있을 거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요. 내가 소설가 구보시 1일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요.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친 그 부분 안에서 시험 문제를 거의 90%, 99.9%그 안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과서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찾은 사람은요. 이번 시간에 교실에서 여기까지 할 예정이었거든요. 90쪽에 보면은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90쪽부터 91쪽, 92쪽, 마지막 93쪽까지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적고 도장을 찍을 예정이었는데요. 도장은 내가 다음번에 학교에 가면요. 한꺼번에 찍도록 하고 교과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다 찾은 학생은요. 93쪽까지 학습활동까지 교과서에다가 모두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발췌해서 적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손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93쪽까지 학습활동을 다 채운 채로 다음 주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총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중에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창작시를 쓸 때 그 지난 시간에 라벨을 붙이는 것과 유효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는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본문이랑 시 창작 동기를 쓸 때는 데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시 제목과 시의 본문과 그리고 창작 동기를 적는 것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에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어태치먼트라고 되어 있는 어태치먼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카드를 이용해서 첨부 파일 넣는 거 우리 지금 연습해 봤잖아요. 거기에서 시 이미지, 그러니까 시 본문을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시를 쓰고 시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시와 어울리는 배경이나 그림을 깔아서 첨부 파일에 넣는 것, 여기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었습니다. 창작 동기는 공백 제외하고 400글자였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과서 81쪽부터 93쪽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을 찾는 것, 내용을 찾아서 테두리로 긋고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 일은 93쪽까지의 학습활동, 교과서의 학습활동 채우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문한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요 페이지에 이 페이지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다 남겨주면 제가 그 아래에 대댓글로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